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화 속의 자동차 이야기를 풀어나갈 문지기 지정용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자동차들이 어떤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해당 브랜드의 주변에는 어떤 역사와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추격신 등이 아주 많을 테니까 대부분 액션으로 분류되는 영화가 많을 겁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어떤 자동차를 갖다가 본 적이 있다, 혹은 또 어떤 자동차가 나왔었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담 영화 속의 자동차 첫 번째 영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No one's allowed to talk, is that it? You can't talk? Yeah, I can fly. 이 영화 줄거리를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0.0000001%의 초초초초 찐 부자, 세계 최고의 군수산업체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이끄는 토니 스타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이 개발한 신무기를 공개한 직후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가슴에 부상을 입고 납치를 당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스타크사의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어내라고 토니를 고문과 협박을 하는데, 토니는 테러리스트들이 가져다준 무기용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탈출을 위한 첫 번째 철갑 수트 MK1을 만들어서 탈출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는 자신이 개발한 무기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신 MK1을 토대로 한 수트 개발에 나섭니다. 토니의 탈출 과정을 통해서 수트에 가공할 위력을 확인한 테러리스트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누가 테러리스트와 접촉을 할까요? 이렇게 아이언맨과 빌런의 구도가 생깁니다. 자, 2007년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해 2008년 4월 말에 국내에 개봉했습니다. CJ ENM이 국내 수입을 냈고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배급을 맡았습니다. 제작비 1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전 세계에서 5억 8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국내에서는 43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죠. 나중에 엔드게임으로 이어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마블 세계관의 첫 단추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첫 장면부터 자동차가 나옵니다. 미군의 집차 험비입니다. 미군의 집차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떠올리는 집차였죠. 바로 윌리스 MB와 M151이었는데요. 딱 보면 알지만 무게중심이 높아서 전복 위험이 많았고 실제 많은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전복 안 되는 군용 차량 만들어 달라고 해서 1982년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개발해 1985년부터 보급한 게 험비입니다. 고기동 다목적 차량 HMMWV를 부르기가 힘들어서 발음에 따라서 그냥 험비라고 불렀습니다. 험비는 60인치의 도강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60인치는 1m 정도예요. 자, 민간에 팔기 위해 투박한 디자인을 조금 다듬어서 H1 이라는 이름으로도 출시를 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허머가 제대로 나오는 영화에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 추격전이 아닙니다. 토니가 모는 아우디 R8 뒤를 롤스로이스 팬텀이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 팬텀에는 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나쁜 남자, 팬텀을 짐차 취급하더니. 그런데 팬텀과 R8 이렇게 두 대를 나란히 세우고 보니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미사일 세일즈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현지를 가기 위해 전용 비행기를 탑니다. 뒤 이야기를 보면 꼭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갑니다. 그래야 아이언맨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영화에 쓰인 R8은 V형 8기통 4163cc 미드십 스포츠 쿠페입니다. 2006년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한 직후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죠. 10기통 5204cc짜리 5.2 모델도 있었고요. 2015년 2세대 모델을 내세웠지만 2024년에는 단종했습니다. 아이언맨 3에서는 전기차 버전인 R8 e-트론을 타죠. 그렇다면 아이언맨은 왜 R8을 탈까요? 타라니까 탑니다. 왜? 아우디는 마블 영화의 공식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이언맨의 자동차는 R8로 각인이 됐죠. 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실제로도 아우디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15대 안팎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카, 가브리올레 한 대를 포함해서 R8 2대, A7 한 대, A8 한 대 등 4대의 아우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마블이 또 로다주가 애정하는 아우디는 1899년 11월 창립했습니다. 모터스포츠 마니아인 아우구스트 호르이가 자기 이름을 걸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호르이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요. 돈 안 되는 모터스포츠에만 집착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잘렸습니다. 호르이는 듣다는 의미의 독일어인데 이게 라틴어로는 아우디라는 얘기를 듣고 1910년 아우디를 차립니다. 그럭저럭 운영을 하다가 1932년 대공황을 맞죠. 먹고 살기 빠듯했던 독일의 업체 네 곳이 뭉칩니다. 아우디와 호르이, 데카베, 반드러와 합병한 것이죠. 이름은 아우토 우니온.
아우토 우니온 도이칠란트 잉골스타트. 머리글자로도 아우디가 되네요. 회사 네 곳이 잘 뭉치자는 의미로 동그라미 4개를 로고로 삼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동그라미 4개, 눕힌 숫자 8이 2개가 되죠. 8은 중국인들에게 돈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아우토 우니온을 1958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수합니다. 그러다가 벤츠도 돈이 안 되네? 1964년 폭스바겐에 넘깁니다. 1969년 폭스바겐 그룹이 브랜드들을 정리했는데 아우토 우니온을 그냥 아우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폭스바겐보다 고급스러운 모델들을 발표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광고가 완전히 바꿉니다. 1986년 코드네임 C3, A6의 선대 모델인 당시 아우디 100 CS로 핀란드 카이폴라 스키 점프대를 올라가는 광고. 헤럴드 데무스라는 전문 랠리 드라이버가 스파이크 타이어를 장착하고 등반했는데 콰트로, 사륜구동의 아우디를 알리는데 이만한 게 있었을까요? 바로 저분이 데무스 플렉스입니다. 2005년 똑같은 장소에서 후속 모델인 A6로 광고를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아마 이 A6 광고일 듯하네요. 아우디는 1999년 TT부터 2003년 싱글 프레임까지 지금도 선구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R8을 통해 세계 최초로 풀 LED 램프를 적용했고 덕분에 조명 회선약 이런 말도 듣는데 실제로 아우디는 조명 사업, 라이트 전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과외로 소개합니다. 자동차 로고에서 영감을 얻는 폴란드 왬 하우스의 여성 디자이너 카리나 비치아크의 아우디 하우스입니다. 멋있죠? 동그라미 4개여서 다른 브랜드보다 만들기 편했을 수도 있고요. 첫 시간 아이언맨 영화 속에서도 롤스로이스 팬텀이 등장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토니는 미군 수송기로 귀국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토니를 반기는 건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한 비서 페퍼 포츠와 팬텀 7세대 모델입니다. 롤스로이스가 1907년 첫 차를 낸 이후 7세대에 이르렀죠. 차에 올라탄 토니에게 병원 검진을 권유하는 페퍼, 그리고 한 방에 거부하는 토니. 치즈버거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나쁜 남자가 여자 말 안 듣는 건 국룰입니다. 치즈버거 퍼스트. Cheeseburger first. 그런데 버거 세 글자 브랜드를 들고 오네요. 집이 말리부이고 스타크 본사가 LA인데 서부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보통 네 글자 브랜드를 손에 꼽지 않나요? 미국에선 매월 햄버거 잡지가 발간되는데 맛 평가에 따르면 네 글자 브랜드가 부동의 1위죠. 토니가 아이언맨임을 공식화하고 I am Iron Man. 2년 뒤 개봉한 아이언맨 2에도 같은 7세대 팬텀이 등장합니다. 찐 부자의 세단으로 설명하기에 팬텀만한 모델이 없죠. 1편에서는 박살날 일이 없었는데 아이언맨 2에서는 세로로 찢김이 오마이갓. 2편 촬영을 위해 2대의 7세대 팬텀을 사서 동원했고 촬영 후 폐차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팬텀이어도 저 모양이 된 걸 타거나 가져갈 사람은 없겠죠? 2편 역시 빌런 이반 방코가 아버지 복수를 위해 전기 채찍을 작동시키는 수트 개발에 성공하지만 결국 아이언맨이 물리친다는 아주 당연한 얘기. 이반이 채찍으로 F1 머신을 내려 찍는데 사실 저 정도 그리면 채찍보다 머신이 훨씬 더 빨리 빌런을 덮칩니다. F1 대회의 자동차를 머신이라고 하는데 머신의 속도감 한번 보실까요? 공격을 당한 토니, 급하게 도착한 팬텀. 토니에게 빨리 수트를 던져줘도 모자랄 시간에 한가하게 저렇게 떠들고만 있죠. 수트를 입기 전에 분명히 공격할 시간이 있어 보이는데 빌런은 또 공격을 안 합니다. 수트 입을 시간, 아니 수트 입는 걸 촬영할 시간을 줍니다. 이 코스는 모나코 그랑프리 경주장입니다. 전 세계 많은 F1 경기장 중에 가장 평균 속도가 느린 코스입니다. 시속 161km 정도인데요. 가장 빠른 구간에서도 시속 280km를 겨우 찍는다고 합니다. 모나코의 시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도 평균 161km, F1 선수들 플렉스입니다. 아이언맨2에는 영화 초반 현재 미국 행정부의 고문이자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출연료를 받았으면 받았지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한편입니다. 나와서 로켓 엔진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전기 제트기 얘기도 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팬텀의 연비는 리터당 5.9km라고 하는데 이건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평균 값이죠. 시내에서는 리터당 2km 정도 나옵니다. 롤스로이스는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가 1906년 의기투합해 만들었죠. 첫 차는 은색으로 도장해 1907년 공개했는데 너무 조용했다고 합니다. 시속 100km에서 차 안에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해서 은빛 유령, 실버 고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이후 롤스로이스의 모델명은 대부분 유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팬텀, 그 아래 크기의 세단 고스트, 쿠페 레이스와 스펙터 등이죠. 이 실버 고스트는 7036cc 48마력짜리 직렬 6기통 엔진이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3편, 최후의 성전편에도 등장합니다. 1929년부터 1935년까지 생산했던 팬텀 2세대인데요. 나치가 하타이 왕국의 술탄에게서 병력과 탱크 등을 빌립니다. 술탄은 금은 보화를 제쳐두고 팬텀에 다가가죠. Rolls-Royce Phantom 2. 4.3-liter, 30 horsepower, 6-cylinder engine with Stromberg downdraft carburetor can go from 0 to 100 kilometers an hour in 12.5 seconds. And I even like the color. 실제 영화에 사용된 차량은 25마력짜리 바커 살롱이었다고 합니다. 팬텀 2세대는 1930년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버전을 내놨는데 이걸 바커라고 하는 코치빌더 주문 제작 업체에서 만든 버전입니다. 롤스로이스는 화려했던 과거를 바탕으로 1998년 BMW에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BMW는 경쟁사의 S클래스를 완벽하게 따돌릴까 해서 인수를 했는데 롤스로이스가 BMW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본 벤츠는 마이바흐 브랜드를 BMW보다 1년 빨리 2002년 소환했습니다. 실버고스트는 영국군 첫 장갑차의 원 모델이었고 옛 소련 블라디미르 레닌이 애정했던 자동차였죠. 이 후속으로 만들어진 게 1926년의 1세대 팬텀입니다. 이후 비교적 단명한 2세대와 3세대 팬텀을 거쳐 2차 세계대전 후 4, 5, 6세대가 나왔죠. 4세대는 1950년부터 56년까지 딱 18대만 만들어져 굉장히 희귀한 팬텀입니다. 영국 왕실의 차고 로얄 뮤즈에 들어간 첫 팬텀이기도 하고요. 5세대는 존 레논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팬텀으로 유명합니다. 롤스로이스 공장은 원래 영국 크루에 있었는데 크루 공장과 엔진은 또 폭스바겐에 파는 바람에 BMW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새로 굿우드의 털을 잡고 기존 롤스로이스 인력들을 수소문에 모아서 7세대를 출시했죠. 이게 2003년입니다. 전장 5990mm 익스펜디드 팬텀의 깡통 가격만 해도 8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모델들을 만들지만 엔진은 똑같습니다. V형 12기통 6749cc. 모든 모델에 같은 엔진을 쓰는 브랜드는 롤스로이스밖에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하면 떠오르는 그 무엇. 1911년 실버고스트 이후 지금까지 후드에 붙어있는 환희의 여신상. 자동차 용어로는 후드 오너먼트라고 합니다. 환희의 여신상 아래에는 육중해 보이는 판테온 그릴이 있습니다. 로마 판테온 신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또 뒷문이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열리는 코치도어입니다. 공간만 충분하다면 이 구조가 타고 내리기 훨씬 편합니다. 바퀴가 돌아가더라도 가운데 로고는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플로팅 휠. 이것은 BMW가 인수한 이후 고급화 홍보 전략으로 적용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주문자의 뜻에 충실히 따릅니다. 비스포크, 이야기가 되어진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고객의 주문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보트 테일입니다. 후면부를 요트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가격은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습니다. BMW 롤스로이스가 추가한 옵션엔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가 있는데요. 차량의 천장을 1340개의 광섬유 램프로 장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그니처 우산, 테플론 소재로 만들어 쓰고 나서 대충 넣어두면 알아서 마른다고 합니다. 잃어버리고 새로 주문하면 100만 원 정도 추가 지출이 나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요. 영화 속에는 토니의 아이언맨 수트가 왜 황금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골드가 너무 화려하다고 투덜대던 토니. 이 차를 보고 즉흥적으로 색을 입히죠. Tell you what, throw a little hot rod red in there. 골드와 레드의 아이언맨 수트는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이언맨의 차고에 팬텀은 없습니다. 출퇴근용 짐차 취급을 해서 그런가요? 차고에는 RA 외에도 살린 S7, 셀비 코브라, 테슬라 로드스터와 오토바이 2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2대는 둘 다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다만 또 다른 한 대는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무리를 퀴즈로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제작한 오토바이의 모델명은 무엇일까요? 잘 검색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화 속의 자동차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문을 닫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